그러면 성수 상권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. 대표님께서 성수에서 3년 정도 해보셨는데 좀 성수만의 좀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? 성수동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은 첫 번째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잘 없고 이미 다른 곳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충분히 높이고 나서 어느 정도의 탄탄하게 된 상태에서 두 번째 가게라든지 안 그러면 뭐 세 번째 가게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브랜드가 많은데 그런 곳이 좀 잘 되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. 성수라는 곳 자체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피스 상권은 요즘에 많이 이제 발전돼서 네.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좀 더 나이 드신 그런 분들, 동네의 어떤 오랜 어르신들, 그냥 동네 토박이들 그런 분도 계시고 약간의 어떤 창조적인 일을 많이 하는 디자이너 같은 분도 되게 많으세요. 그러니까 산미 있는 곳도 되게 찾으신 분 많고 그런 측면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2호선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들릴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곳처럼 이렇게 찾아오신 분도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평일날에는 오피스 상권이나 안 그러면 그런 거기서 머무는 사람들이로 금요일까지 바쁘고 토요일 일요일은 또 찾아오신 분들이 충분히 그만큼의 또 사람들이 오시거든요. 그리고 그 공간 자체가 되게 즐길 수 있는 게 많은 게 평지라서 평지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서울숲부터 시작해서 한강까지도 되게 평지로 딱 돼 있어요. 그 산책하기가 되게 좋아요. 그 사람들이 반드시 카페 안에 먹지 않더라도 테이크아웃해서 산책하거나 강아지 산책하거나 아니면 아이들 유모차 끌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니고 있고 가까운 곳에 서울숲이 있다는 건 되게 좀 엄청난 메리트인 것 같아요. 그 공간 자체가 주는 또 한강과 다른 또 되게 장점이 있고 그리고 한강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간에서 모일 수 있는 층들이 되게 다양하고 연령대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반드시 뭐 스페셜티 이것만 살아난다 그게 아니라 다양한 색깔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커피 전방에 있는 곳은 지극히 일반적인 그런 상업지구인데 예를 들면 커피숍이 많이 생기면 우리가 n분의 1이 되고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게 원래 정상인데 성수동이라는 곳은 내가 만약에 좀 브랜드 가치가 있다면 그 자체에서 다른 곳과 겹치더라도 다른 색깔이 있다면 충분히 그거를 이제 또 수용해주고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가게 성수동에서 내가 최고가 돼야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색깔 있는 가게로 내가 존재해야지 그렇게만 돼도 사실은 그거를 자기들 알릴 수 있는 되게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요. 색깔 있는 가게가 되는 것. 단지 이제 생각하는 거는 확실한 자기의 색깔이 없고 커피 전방처럼 나는 그냥 유지하고 나 이렇게 조용히 커피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곳에서는 약간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브랜드가 색깔이 분명해서 두 번째 브랜드나 세 번째 브랜드가 들어오거나 안 그러면 브랜드 자체에 표현한 것들을 제일 잘하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잘하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표현들을 잘하는 그런 행사라든지 이벤트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사실 첫 번째 브랜드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 공간 자체에서 약간 색깔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색깔을 아직 만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. 일단 찾아오신 분들은 핸드폰을 보고 찾아와요. 우리 매장에 사람들이 많으면 다시 또 핸드폰을 여시고 자기가 여기 갔는데 가야 되는 가게들이 사람이 너무 많아. 문을 닫았거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옆에 가게는 안 가요. 10분 걸어서 자기가 두 번째 픽한 그런 가게에 가게 되는 거죠. 분명히 옆에 가게 유명한 가게 옆에 있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가게를 소모하는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서 어디 가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다서 가기 때문에 가끔 들어오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이미 알려진 내가 오기 전에 계획된 어떤 10개의 어떤 리스트 안에 들어가야 그 매장에 이제 사람들이 여기 없네 여기 바쁘네 그럼 여기 가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찾아오신 분들이 많은 주말에는 그러니까 약간 좀 그게 대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바쁘면 이제 줄 서 있기도 하고 어떤 매장은 좀 조용하기도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도 그런 거예요. 우리가 성수동에 왔을 때 카페만 보자면 1순위는 아니지라도 5개의 어떤 군안에 들어오면 좋겠다. 5번째라도 여기 이제 많이 가봤으니까 여기 가볼까? 해서 여기 4번째가 문을 닫았다면 5번째 올 수 있는. 그래서 한 번이라도 방문하면 그 방문하고 나서 그분이 우리의 색깔과 맞는 것과 틀린 것은 그분이 판단하는 건데 어떻게 했든 한 번은 방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인테리어가 되게 처음엔 중요하긴 하지만 나중에 1년이 지나면 그 인테리어를 다 채운 거는 사람의 어떤 자기의 어떤 주인장의 어떤 것들이 인테리어에 다 녹아나거든요. 그래서 확고한 자기의 어떤
주관이 분명하고 그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다면 성수동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빛날 수가 있는 바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아직 불분명하다. 그리고 나는 지금 혼자서 개인샵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것들 계속해서 뭔가 보여주는 것들이 나는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힘들다 싶으면은 좀 고민해 보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성수동이라는 것 자체가 작은 샵이 했을 때 약간의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. 우리 가게도 큰 샵이 아니고 작은 가게라서 저희가 다른데 어떤 하나의 좋은 모험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저희가 해보니 이게 좀 저희한테도 좀 쉽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이제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곳에서 내가 손님들한테 그리고 찾아오신 분들한테 내가 이 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마음들의 어떤 열정이 있다면 사실 누구나 다 시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. 결국에는 성수동에 할지라도 저는 중요한 게 노컬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찾아오신 분들이 되게 감사하긴 하지만 이 성수동에서 내가 잘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은 평일 5일 동안 찾아오는 노컬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노컬한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를 꼽자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요. 하나의 커피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때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. 6개월 지나니까 손님들이 그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커피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가 손님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 꾸준함이 필요하고 우리의 철학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노출하는 것도 우리의 우리스러움을 사람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빠르게 저희는 가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느리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가는 그 걸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기소개를 저희 꼴찌 여러분들께 짧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로키에서 총괄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정세진입니다. 얼마 전까지 성수에서 매장을 운영을 하셨죠. 네, 제가 8월 달에 마지막으로 접는 거를 이제 결심을 하고 그럼 진짜 얼마 안 되셨네요. 네, 오픈도 네. 20년 2월에 해가지고 잠깐만. 코로나 때 딱 그때 와, 준비를 진짜요? 했어요. 그때 1년 반 정도 버티다가 네. 이제 이거는 그냥 내려놓는 게 맞겠다. 때마침 그때 로키에서 다시 손을 벌려주셔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. 첫 창업이셨어요? 네, 첫 창업이었어요. 사무업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. 그게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 전공이 뭐셨어요? 저 법하고 부동산 전공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부동산 연구소에서 네. 이제 연구생 역할을 하고 있었죠.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커피 맛있는 거 마시면은 빠져들잖아요. 네. 그게 저는 커피 전방이었거든요. 그때 커피를 마시고 커피의 길을 시작하고 창업 비용은 얼마나? 로스터기까지 같이 사가지고 네. 창업 비용이 좀 높은 게 저는 1억 3천 정도 사용했어요. 1억 3천 정도. 임대비는 얼마 정도? 임대비가 250만 원이고 250만 다행히 원. 처음 시작하는 데서 권리는 없었어요. 평수가 한 16평 정도. 거리도 심지어 로키랑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맞나요? 걸어서 한 8분, 7분 거리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로키의 처음 그 상권은 비주류 상권이었고 저는 이제 좀 더 카페 거리하고 가까운 조금 더 주류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. 디자인이나 이런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해놓으셨다고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안 망할 줄 알았어요. 버티면은 될 줄 알았는데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보이는 건 있긴 하더라고요. 확실히 16평이라는 공간에 로스팅까지 같이 하는 게 그렇게 넓진 않아요. 로스팅은 이제 제조실로 만들었으니까 테이블 수가 적어지고 테이블 수가 적어지니까 이제 당연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적어지고 한국 사람들이 좀 넓게 앉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공간이 작으니까 테이블이 좀 붙어 있었고 그럼 이제 자리가 남아 있어도 들어오신 다음에 안 앉고 그냥 나가신 분들도 많았었거든요. 그리고 아까 사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데일리 손님, 제가 너무 이제 인테리어를 힘을 주다 보니까 회사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라기보다 이제 외부에서 놀러 와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카페로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. 전 그걸 원하지 않았지만 가격도 거기 이제 메가커피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높았으니까 오히려 데일리 분들은 그런 데 가시고 매출은 그래도 코로나 완전 제한하기 전에는 하루에 30? 25만 원? 여기서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제가 이제 인테리어가 화려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 유명 카페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사진을 찍어요. 그 다음날 되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요. 저는 그게 이게 유명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찍은 걸 보고 가서 소비는 그게 끝이에요. 그냥 일회성이라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이 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됐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임대료가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이니까 이게 커피 시장에서 그 임대료를 순환시키려면 데일리가 꼭 팬층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
브랜드가 이미 인식이 돼 있어야 이제 버틸 수가 있지. 아예 저처럼 처음부터 시작하려면은 힘들지 않을까. 다른 데서 인지도를 쌓고 들어오는 게 훨씬 편하고 빠르고 성수 상권에 들어가는 길이고 같아요. 그런 게. 나름대로 어떤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. 너무 인테리어에 큰 돈을 쓰지 말라. 그러니까 처음에 그 돈으로 이제 유지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. 그 돈들까지 이제 사용이 돼버리면 유지비에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. 계속 버티기는. 저도 이제 뭐 예비 자금은 가지고 있었지만 네. 이 코로나도 껴서 그런지 그 예비 자금으로 버티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었고 거기서 이제 인테리어를 좀 약하게 했으면은 버틸 수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성수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눈에 안 띄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저는 말을 못하고 혼자 침묵의 시간으로만 있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. 그게 저는 힘들었죠. 직원이라도 있었으면은 수다를 떨었을 텐데 하는데 직원은 또 뽑을 수 없는 상태고 결국에 이제 제가 돈이 벌리는 게 없으니까 뭔가 이게 투자가 안 되더라고요. 그게 다 임대료 나가야 되고 재료비 나가야 되고 운영비 나가야 되고 하니까 투자에 돈을 쓰는 게 되게 이거 쓰고 나면 내가 임대료를 못 내는데 이거 쓰고 나면 내가 이거 못 하는데 생각이 잡히니까 훈남 구조만 됐어도 이제 계속 뭔가를 시도했을 텐데 그거 자체가 이제 막혀버려서 힘들었죠. 저는 이제 커피를 하고 싶었으니까 메뉴가 거의 커피 구성이었어요. 캐주얼 카페 메뉴를 안 넣어놨었는데 그런 메뉴도 처음부터 뭐 있었으면은 달라졌진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그건 또 이제 제 가치관하고 다르니까 그 선택은 끝까지 하진 않았죠. 자기의 정체성과 색깔이 있으면은 그거를 찾은 사람이라면 저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찾았으면은 두들기고 도전하고 뭐 잘 되든 안 되든 해봐야지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. 한번 해보니까 이제 후회는 없고 지금 오히려 여기서 일하는데 더 재밌게 일하고 있거든요. 그때 일을 하고 싶은데 못했으니까. 그러네요. 일을 커피를 뽑고 싶었는데 커피를 못 그렇죠. 뽑은 거잖아요. 그쵸, 샷 뽑고 싶은데 샷을 못 뽑아봤으니까 지치도록 뽑는 게 이게 좋은 거구나.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, I'd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.